네, 이제 한 주의 중심이죠. 수요일장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수요일장의 투자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오늘도 이분과 함께 전략 세워볼게요.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먼저 이슈부터 진단이 필요할 텐데요. 이슈 전반적인 국내 증시 이야기부터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모처럼 양 시장에서 모두 매수 우위를 보여줬죠. 다만 그럼에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470원에 육박한 시대다 증시 악재라고 한마디를 물음표를 가져와 주셨네요. 지난 4월 달에 1,484원까지 최고치를 찍었고 지금은 1,461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서 괜찮을까요? 저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IMF 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대외 순채무가 많았어요. 빚이 많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사가지고 나중에 환율이 또 이러면 좋은 조건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대외 채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악재가 아니고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먼저 올해 지금 환율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엔화 약세하고 더불어서 자, 우리나라 환율 당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즉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원화를 강세로 내버려 두면 우리나라 교역 조건이 안 좋을 수가 있죠. 따라서 엔화하고 연동이 되도록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달러는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건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셧다운 해제로서 그러면 그동안에 미국 주식이 이것 때문에 좀 안 좋았었는데 우리 서학개미들은 이것만 되면 미국 들어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달러화 매수하고 원화를 팔면서 이번에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미국 주식에서 요 최근 보면 일라일이라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외에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따라서 서학개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나라 주식을 봐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서학개미들이 최근에 9월 달 이후에 미국 주식을 살려고 달러를 가져간 금액이 무려 이건데 우리나라가 그 이제 무역 수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달러로 들어온 금액은 이보다 적은 2억 8,500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죠. 이거는 미국 주식을 살려고 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나중에 들어오는 대외 채권이 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IMF 상황과 틀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잘할 필요가 있는데 자,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한국 CDS라고 국가 위험 지수를 평가하는 겁니다.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요때가 언제냐면 2022년 10월 달에 그때 미국발 그 신용 경색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위험하니까 달러를 먼저 살라고 기축통화 아닌 것들을 팔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신용도가 떨어졌었고 또 이때가 언제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 여기서 힘들게 할 거야 했을 때가 올해 4월 달입니다. 그렇죠. 그때 같은 경우 우리나라 위험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오히려 위험도가 계속 지금 저점을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외 신용도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환율이 1,480원 갔을 때 왜 우리한테 좋은 거냐? 우리가 지금 요즘에 유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더 올라갈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수출업체들이 환율이 1,480원 가면 우리나라한테 돈을 벌어오는 액수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교역 조건이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고 서학개미들이 이제는 한국 주식을 바라봤을 때 매력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강력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호재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다만 교역 조건이 개선세를 보일 거기 때문에 이는 위기가 아닌 기회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안에서 저희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텐데 최근에 반도체 안에서 또 기판 쪽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는 코리아 서키트, 해성 DS 그리고 전일에는 또 이수페타시스가 강했고 돌아가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10월 2일에 코리아 서키트를 편입을 했었죠. 지금 2차 목표가 21,500원까지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35.9%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가 어제장에서 아무래도 지수가 좀 밀리면서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럼에도 10% 가까이 급등 마감을 했고 그리고
어제 52주 신고가도 또 경신을 했거든요. 여전히 룸이 남아있을지 궁금한데 지금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저희가 이 시간에 그 심텍과 그리고 TLB,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런 종목들을 기판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소개했을 때가 9월 중순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코리아서키트만 여기 고점을 못 들었고 심텍과 TLB, 그다음에 대덕전자 이미 여기 고점을 사상 최고가를 뚫었다는 거죠. 저희 방송을 볼 이유가 바로 여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이제는 여기가 거래량 때 굉장히 많은 매물을 윗꼬리로 어제 소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어제 일봉상에서 거래 터진 이 지점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더라도 이제 악의입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었으니까 더 강력하게 주가 상승 탄력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우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본격 상승 시작이다라고 현 구간을 진단해 주셨고요. 저희 3차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해 볼까요? 3차 목표가는 제가 27,000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목표가가 달성될 때마다 계속 리뷰를 하면서 목표가 계속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서키트 2차 21,500원까지 달성을 했었는데요. 저희 다음 목표가는 27,000원까지 추가적으로 상방을 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장에서 새롭게 들어가 볼 기업도 들어볼 시간이에요. 오늘의 첫 번째 주력 상품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바로 사랑해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LG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LG전자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LG전자 제품을 썼을 때 상당히 수명이 오래 갔었거든요. 냉장고나 10년 이상 썼어요. 그래서 전부 다 LG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VS 사업이 뭐냐면 비어클 컴포넌트 솔루션이죠. 즉 비어클이라는 게 전장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안에 여기 무슨 얘기야? 우리가 차량 안에 들어가면은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음성 소리가 들리고 운전할 때 우리가 그 화면에 터치하면서 보는 게 있죠. 그런 부분이 바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차 안에서 내가 뭔가 즐긴다는 뜻이죠.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들을 수주 잔고가 100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거 이 회사 거래하는 데가 벤츠, 현대차, 토요타 이런 데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수주를 해놨기 때문에 다 전부 다 내 돈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AI 센터. 자, 요즘에는 AI 센터를 많이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문제가 뭐예요? 열이 많이 나죠. 그리고 전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을 식혀주는 냉각 솔루션 사업에 대해서 성장을 가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 사업이 올해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개화죠. 이제 꽃이 피는 단계입니다. 많이 이제 한밭꽃이 피고 열매를 열릴 때까지는 이제 그 시점을 우리 기다리기 때문에 요걸 주목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다음에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구독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기서 7천억을 돌파했는데, 자, 우리가 그 영화, 넷플릭스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 달에 조그만 금액을 내면 이게 아까운지도 모르고 내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최근 해지했더니 해지도 안 되더라고,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근데 그게 7천원 내니까 아깝지 않거든요. 즉, 우리가 냉장고를 살 때도 한 대 뭐 500만 원, 뭐 3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월간 일정인 금액을 하면 쓰면 따라 사람들이 이제 요걸 오래 정도 자기 이제 고객이 될 것이. 그래서 웅진코웨이가 이렇게 해서 많이 사업을 확장했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연간 성장률이 놀랍게도 31%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거, 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10년 넘게 쓰고 있는 냉장고의 주인공 LG전자가 오늘의 첫 번째 주력 상품이었고요. 증권사에서는 지금 올해 이 4분기 실적이 3분기에 이어서 좀 하락세가 전망이 되지만 그럼에도 주가는 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가 11만 원 정도인데 저희는 우선 1차적인 목표가 얼마로 설정해 봐야 될까요? 자, 한번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는 여기를 돌파했죠. 19만 원 돌파해가지고 LG전자로 20만 원, 25만 원을 훨씬 갔죠. 그 상대적으로 이 정도 굉장히 싸 보이는 것이고요. 자, 특히 이제 제가 이 악의 모양에서 지난번에도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이런 주봉에서 막 양쪽으로 악의입이 벌어질 때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LG전자도 굉장히 좋은 그런 그래프 상황이고요. 또 이번에 참고적으로 그 올해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은 것은 명예퇴직자가 많습니다.
그런 걸 먼저 실적을 선방이 시키는 거예요. 비용 처리를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네. 그게 나중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악의입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일목균형표는 제가 무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목균형표가 어떤 상황이냐면 삼성전자가 7만 원에서 이번에 급등한 그때 구름대 즉 뭡니까 잠만경을 뚫은 상태인데 역시 일목균형표에서 잠만경을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급등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에서 악어입에 올라타기 시작한 LG전자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자, 가격 전략은 매수가 범위는 96,600원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97,0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12만 원인데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은 15%가 많이 달성되고 있습니다. 5회만 연속으로 거두면은 원금이 두 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7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LG전자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주력 상품도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기업은 어디로 가져오셨어요? 자, 바로 GS가 되겠습니다. 원래 두 회사는 현재지간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분할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GS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의 핵심 계열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거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회사가 있는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있겠죠. 여기가 가장 큽니다. GS 칼텍스가 무려 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제 마진이 상당히 상황이 좋아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GS 에너지, 자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죠. 24%고요. 그다음에 GS EPS죠. 발전소 운영이고요. 여기 제일 하단에 호텔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에 지금 호텔 엄청나게 잘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 더군다나 주군기까지 몰려오면서 호텔업이 잘 되고 있는데 네. 따라서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다음 상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GS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배당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면은 다음 지문을 보면은 그동안에 GS가 배당을 최저가 5.5%, 많게는 7%, 작년에는 시가 배당이죠. 내가 즉 무슨 얘기냐? 1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700만 원을 준 거죠. 자, 여기 배당 소득이 이제 그런데 이번에 배당 분리과세를 해가지고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분리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내가 1억을 받았을 때 배당 분리과세 전에는 4,950만 원 세금 내야 됩니다. 네. 그럼 배당 분리과세를 하면 2,750만 원을 내면서 무려 2,200만 원을 절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굳이 골치 아픈 빌딩 사가지고 수익이 낳는 투자할 필요 없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회사 다음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지표를 보시면 PBR이 0.3배인데 자, 이렇게 자기 자산 가치에 아주 저평가된 회사가 이제는 배당 분리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막대하게 전략할 수 있다면 내가 굳이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골치 할 필요 따라서 이 회사를 사가지고 배당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세금도 적고 더군다나 주가가 PBR 0.3이니까 갖고 있으면은 월세도 따박따박 받으면서 꼬마 빌딩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댄다면 누가 투자를 않겠습니까? 따라서 GS가 그런 느낌인데 제가 본다면 HD 현대가 저희가 5월 달에 말씀드린 2배 같거든요. 많이 갔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적절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죠.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데 저희 오늘 두 번째 주력 상품 GS였고요. 기사님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차트가 너무 좋다라고 저한테 설명해 네네네. 주셨잖아요. 그 부분도 알려주세요. 차트 내가 곡 비밀은 많습니다. 한 개 더 있는데 한 가는 빼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진짜 비밀은 또 있어요. 근데 이것도 큰 비밀인데 이게 보시면 한 5년 동안을 계속 밭을 골랐어요. 밭을 골라야 좋은 싹이 나지 않습니까? 5년 동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매집이 끝내서 마지막으로 이제 악의입이 막 벌어지거든요. 근데 악의입이 막 벌어질 때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볼린저 밴드 포준 편차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바로 배당 분리과세입니다. 올해 아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예정입니다. 12월 9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지금 이사님이 차트에 대한 비밀을 완벽하게 말씀을 못 해주고 계시네요. 우선 목표가 얼마로 잡아볼까요? 자, 매수가 범위는 제가 56,000원 말씀드리겠고요. 혹은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67,000원이고 2차 목표가는 15% 이권인 65,300원, 손절가는 44,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가 월요일장에서 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어제는 좀 소폭 쉬어갔죠. 기사님 차트상의 비밀들 어디로 가면
좀 자세하게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미국 증시가 그 전날 어제 새벽에는 이제 좋게 끝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매수는 진짜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오후에 많이 밀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아침에는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아침에는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역시 GS나 LG전자를 저는 오늘 아침에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견해를 무료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또 정보를 문자처럼 받을 수가 있는 데가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거기들 터치하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저점에서 드렸는데 그런 종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력 상품 두 종목도 주시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탄탄한 종목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